잠시 뒤인 오늘 밤 10시 반부터 국민의힘 대선 후보 토론회 2차 경선 발표가 이제 8일 4강이 발표가 되는데 2차 경선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 토론회가 열립니다. 오늘 밤 토론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손바닥 왕 글자, 또 윤석열 후보가 위장 당원이 엄청 많다라고 한 부분,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당내 내부 총질, 그 다음에 막말, 이런 것들이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손바닥에 왕 글자를 새기고 나온 부분, 윤석열 후보가 이건 그냥 해프닝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힘내라고 지지하는 할머니가 그려준, 3번씩 그려준 손바닥의 글씨인데 그걸 꼭 지울 필요까지는 느끼지 않아서 그대로 토론회에 임했다라고 하면 별 큰 문제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여권에서 공격을 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그냥 두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를 키운 것은 해명이 엇갈리면서 지우려고 했는데 지워지지 않았다. 한 차례 토론회에서만 왕 글자를 새겼다고 했다가 3차례나 했던 것이 드러나고 씻는다고 씻었는데 손가락만 씻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캠프 측의 해명이 오락가락하면서 윤석열 후보 자신도 이것을 기준을 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지지하는 할머니가 힘내라고 써준 손바닥 왕 글자인데 그게 왕 글자인지도 제대로 정확하게 처음에는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그것을 지울 이유까지는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런데 상대 후보에 대한 또 유권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우고 나갔으면 좋았을 것이다. 윤석열 후보가 해명한 그대로 기준을 잡고 그렇게 설명해 왔으면 큰 문제가 아닐 텐데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주술 선거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도 만약 얘기가 나온다면 윤석열 후보가 중심을 잡고 해명을 하면 될 일이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윤석열 후보가 위장 당원이 많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책임 당원이 28만 명이었는데 지난 5월부터 늘어난 당원 숫자가 26만 명이나 되고 그 중에 책임 당원이 23만 명이나 된다. 그 중에 40% 이상이 청년층이다 하는 점은 굉장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또 여권이나 여권의 유튜브 여러 곳에서 역선택을 하자, 당원으로 위장에 들어가서 국민의힘 경선판을 바꾸자, 이런 얘기들을 해왔으니까 위장 당원에 대한 걱정도 오래전부터 있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윤석열 후보가 거론한 것은 실수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부산에 가서 위장 당원들이 엄청 많다, 민주당에 의해서 국민의힘 후보 경선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부분은 실언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게 문제가 되자 다른 많은 후보들이 지금 신규 당원들을 무시하는 행동이냐라고 공격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해명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후보 경선을 왜곡하는, 참여해서 왜곡하는 이런 부분들에 경계심을 갖자라는 뜻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정도라면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주장한 말을 인용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이런 말을 직접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인 경험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위장 당원이 얼마 정도 되느냐, 사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죠. 역선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위장 당원이 있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단지 이제 청년층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인데, 지난 5월부터 당원들이 늘어나면서 청년층이 많긴 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입당한 뒤에 늘어난 당원도 꽤 많거든요, 또. 그래서 누구에게 유리할 것인가는 정말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 후보가 직접 위장 당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후유증이 심하다고 하는 것이죠. 올해 이럴 경우에는 캠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를 인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 나갈 구멍을 마련한다고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거론하는 것은 피하는 게 맞습니다. 이 위장 당원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공격이 집중될 텐데, 경각심을 갖자, 민주당 지지층들이 역선택에 이어서 이런 위장 당원까지 이용해서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부분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새로 들어온 26만 명에 이르는 신입 당원들 정말 소중한 분들이다. 그런 차원으로 해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홍준표 후보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막말에다가 근거 없는 내부 총질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막말은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홍준표 후보도 역시 부산을 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태경 후보라고 지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도 하태경 후보입니다. 당을 깨고 나간 후보가 뭐 지랄을 한다, 주어 패버리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뭐 추잡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막말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그동안에도 당 내부를 향해서 바퀴벌레다, 연탄 가스다, 뭐 별의별 막말을 다 해왔습니다. 홍준표 후보 캠프 측에서는 이 막말에 대해서 하태경 후보가 사과를 요구하자 누구를 지칭한 것은 아니다, 어느 후보를 특정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사과할 뜻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사과를 해야 하고 앞으로 막말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근거 없는 내부 총질입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그 고발 사주 부분, 그게 고발 사주냐 제보 사주냐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검찰 내부에서 만들어졌던 자료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으로 연결지을 어떠한 근거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그 공격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후보가 당내 후보끼리 그런 고발 사주를 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홍준표 후보에게 가해지는 비판 중에 그 역선택을 노린 것이라든지 근거 없는 내부 총질을 하는 것이라든지 막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실언을 자주 하고 또 실언에 이어서 캠프 쪽에서도 해명을 한답시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실언의 후유증을 증폭시키고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듯이 홍준표 후보도 내부 총질이나 막말 등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번 경선에서는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토론회가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이런 각종 공방전이 토론회로 수렴이 돼서 토론회에서 다시 걸러지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 마지막 토론회를 거친 다음에 이제 내일과 모레는 국민 여론조사 70%, 당원 투표 30% 하고 난 다음에 이틀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오는 8일 오전 4강 결과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1위 후보와 2위 후보가 어느 정도 격차를 보일 것이냐 라는 것도 관심거리고요.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4강 안에 들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종합할 때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최재형, 황교안, 원희룡 누가 4강에 포함될 수 있느냐, 이 경쟁도 치열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최재형 후보가 그동안은 4강에 유력했는데 최근 들어서 캠프도 해체하고 또 선거운동이 좀 스텝이 꼬였죠. 여러 가지 전략상 혼선을 빚으면서 최재형 후보가 비틀거리고 있다. 또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 자기관리 부분이나 자질 부분에서 정말 흠잡을 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중성이 약하다. 국민 전체의 가슴에 와닿는 그런 메시지, 그런 국민들의 가슴과 대화하는 능력, 그런 대중성이 아직도 약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정선거 부분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풍부한 국정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자세를 토론회에서도 보이면서 황교안 후보가 4강에 유력할지도 모른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 토론회에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었던 것들을 얘기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서로 공격도 하고 또 서로 비판도 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이번 대선은 대장동 대선입니다. 대장동 게이트가 이번 대선을 좌지우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본선에 이재명 후보가 나가더라도 이재명 후보를 교체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 시나리오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장동 의혹, 대장동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이재명에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야권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놓고도 머리를 맞대는 모습 보여주는 것이 야권을 지지하는 또 많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쌓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맙습니다.